기아요. 아, 기아요. 네네.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20년 4월 초에요. 네. 20년. 27,700원에 100% 샀거든요. 와, 다. 근데 살 때는 네. 사는데 팔 때 잘 못 팔아갖고 여태 예. 가지고 있어요. 아, 이거 그때 고점 10만 원? 뭐 그때 못 파셨던 10만 거네요? 2천 원까지 갔어요. 아이고, 그리고 상당히 많이 내려갔었잖아요. 네. 어머나. 아, 그러다가 이제 다시 위로 좀 올라와 있는데, 아, 네. 그때 기아도 그렇고 자동차 굉장히 크게 올라갔다가 참 오랜 세월을 답답하게 지내셨네요. 네네. 아이고, 그때, 아, 얼마나 안타까움, 아쉬움이 남으셨을까 네, 하는 걸 싶은데. 잘 못해갖고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게다가 이게 100%니까 이도저도 네. 못하셨을 것 같아요. 사냐, 파냐, 네. 가져가냐밖에 없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자, 기아 이제는 뭔가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서 그쵸. 결단하고 전화 주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단 내용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연결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전문가님, 기아입니다. 2020년 4월. 와, 정말 저점에 매수를 하셔서 그렇죠. 많이 올라왔어요. 27,700원에 100%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오래 갖고 계셨죠? 중간에 10만 원대까지 봤는데 그때 매도 못 하셔가지고 아쉬우셔가지고 계속 갖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네, 기아 같은 경우에는 한 7월 말, 요 정도라도 한번 정리를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라고 하면, 일단 사실 자동차 쪽은 올해 내내 저는 좋았었던 종목군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게 되면 기아 같은 경우에도 1월 초부터 해가지고 바닥 잡고 9만 원까지 그냥 쭉쭉쭉쭉 상승은 나왔었어요. 5만 원 후반대에서 9만 1,000원, 2,000원까지 상승이 나왔으니까 그야말로 쭉쭉쭉 우상향만 했었죠. 역시나 이 우상향을 했었던 가장 바탕이 되는 이 모멘텀은 실적이었을 겁니다. 워낙에 이제 뭐 현대나 기아가 1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을 나타내줬고요. 그 다음에 2분기에도 역대급 실적을 나타내줬기 때문에 그야말로 올해 쉴 틈 없이 계속 쭉쭉쭉쭉 질주를 해줬죠. 기아도 질주를 해줬고 그와 동시에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도 일제히 다 질주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2,000원 구간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최근에는 약간의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왜 꺾이냐라고 하면 역시나 하반기에는 이 좋았었던 실적을 유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어느 정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아 같은 경우에 1분기 매출이 약 한 23조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2분기 매출이 26조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측에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올해 매출 100조를 목표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00조를 목표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1분기, 2분기 실적과 유사한 정도의 실적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표로 하는 거니까 이보다 못 나올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하반기로 갔을 때 계속해서 이제 이 자동차 매출에 대한 부분이 이제 고점 찍고 어느 정도 이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인식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일단 전기차 부분에서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 판매량이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 살 사람들은 다 샀다라는 그런 뭐 인식도 어느 정도 생겨나고 있고 그러면서 아직까지 또 인프라도 다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조금씩 전기차 부분에서도 무언가 판매량이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동차 업계들도 계속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하반기까지 이러한 이 실적 성장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감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 이제 9만 원대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는 실적이 너무나도 잘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적 성장성을 쭉쭉쭉 보여주는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이 그대로 주가로 나타난 건데 이제 하반기로 들어서게 되면 이미 이제 실적의 최고점은 찍었다라는 인식이 약간은 팽배해진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반기로 가면서 과연 실적을 유지해 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의문감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 기아나 현대차나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이 어느 정도 대응의 구간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게 되면 75,000원 구간에 어느 정도 기아가 최근에 지지라인을 형성을 하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비중이 또 워낙에 많으신 만큼 75,000원 구간 한번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한 차례 차익 실현하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자리를 잡아준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게 되면 1차로 8만 원, 2차로 8만 5천 원 구간에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버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매물 구간을 뚫어주면서 쭉쭉쭉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기아가 1분기, 2분기에 보여줬었던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어야지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약간의 그러한 부분이 조금은 어려워질 수가 있고 결국 이제 하반기 실적을 보면서 이 내년까지의 향방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구간까지 혹시나 이탈을 한다라거나 혹은 이제 매물대를 부딪히는 그러한 이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굳이 이 종목을 쭉쭉쭉 들고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잘 팔린다라는 부분을 미리 이제 암시를 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쭉쭉쭉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한 차례 정도는 차익 실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하셔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하반기에까지는 실적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실망감이 작용할 확률이 조금 높은 것 같아서 일단 저점 이 차익 실현 구간은 확실하게 설정을 하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도 말씀드렸던 8만 원, 8만 5천 원 구간 못 들어준다라고 하면 한 차례 차익 실현을 했다가 향후에 저점에서 다시 한번 재매수할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